사람들이. 웃겨. 연초에 항상 줄어. 이거 다이어트 때문에. 그다음 연말에 막년에 하면서 지금 뭐냐 우리 블랙핑크라고 우리 핑클이 아니야. 핑크 아니야. 핑크. 블랙핑크하고 우리 BTS하고 굉장히 확진자보다는 사망자 숫자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검사를 줄이면 숫자를 줄일 수 있으면 그 숫자를 좀 내려가지고 풀 수 있잖아. 그런 다음에 검사를 아예 하지 말아버려. 그리고 이제 지발로 들어오는 사람만 해주라고 그냥 지발로 아파서 오는 사람만 해주고 거기서 걸려가지고 실제로 아플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넘어가야 된다는 거지. 대신에 집회 가서 지랄한 놈들은 병동에 안 넣어줘라고 한마디만 하고 그러면 끝날 것 같은데 과연 대통령이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어요. 딱 대통령이 이걸 딱 내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99년생 게스트와 국악번 PD가 만드는 방송 인프코리아 약관동 24회 방송입니다. 우리 지금 박수도 한번 칩시다. 잘 나가는 유튜브처럼. 메리 추석들 하셨나요? 연휴가 너무 길어가지고 연휴가 기니까 긴 만큼 미뤄놓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한 번에 터지기 시작하니까 좀 빡쳐. 이번 주에 왠지 내가 직장인이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 유튜버가 아니었어. 어쨌든 재택근무가 늘 풀려야지. 게스트는 뭐 했나요? 학교를 출근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학교는 이번 주부터 갔고 연휴에는 계속 집에서 놀았어요. 진짜 계속 놀았어요. 뭐하고 놀아요? 그 나이에는? 그냥 계속 TV 보고 먹고 자고 TV 보고 먹고 자고 진짜 어디야 밖에 안 나가니까 진짜 TV 보고 그치 갈 데가 없지 진짜. TV를 뭘 보냐? 그냥 좀 TV 좀 보고 이번에 싶은데 뭐- 이제는 TV를 볼 수가 없어. 추석 특집으로 하는 거 그런 프로그램 보고 드라마도 막 보고 외국인 예능 이런 거 외국인 노래장 이런 거 하고 그랬을 때 그때는 뭐 하나? 요새 안 할 거를 외국인 노래잖아. 안 하나요 요새? 네. 외국인 장기장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뭐 씨름 대회 이런 거 했는데 추석에 원래. 추석 장사 씨름 어. 그거 아직 못 봤어. 여자들이 씨름 하는데 아무튼 어쨌든 추석 때 좋았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근데 이제 시험이 2주 남았거든요. 다다음 주 이제 시험이에요. 벌써 기말인가? 중간. 중간. 네, 중간고사인데 이제 슬슬 마음이 조금 부담이. 원래 네. 시험은 평상시 실력으로 보는 거. 그러면 더 예쁨하다요. 뭐 한 게 있다고. 자 게스트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 추석 이후 코로나 대전망입니다. 네, 한번 또 코로나를 울고 먹어보죠. 추석 이후에 이거 코로나 어떻게 해야 되나 각자 의견을 한 번씩 말씀을 하시고 예언을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혹시 나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이제 뭐 성지 클리닉으로 장사를 해보자는 얄팍한 술수죠. 그래서 그냥 할 수는 없고 일단 김포김 씨님이 코로나 재난지원금에 관한 리포트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나온 그거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김포김 씨님 가시죠. 네, 연구소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소매 판매 동향과 긴급 재난지원금의 실효성. 긴급 재난지원금을 줄 때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그런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어느 정도로 경제에 살 수 있게끔 그래서 했던 게 이제 지역을 한정 두고 거주지로 한정 두고 거주지에서 이제 대형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건 빼고 대기업은 빼고 진행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과연 그럼 자영업자들에게 돈이 돌아갔을까? 많이 비관적으로 보시더라고요. 결과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제 상품별 소매 판매 추이, 근데 상품별 소매 판매 증감률, 그리고 업태별 소매 판매 추이 이렇게 추이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셨는데 이제 서론이 길어요.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연습해왔습니다. 2018년부터 이미 내수 소비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 들어 코로나19 발병으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면서 국내 내수 소비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만 올 상반기 명목 GDP의 최종 소비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0.5%의 감소에 그쳤으며 올 7월까지의 소매 판매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각만큼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소매 업태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영업활동이 직접적으로 제한된 음식점을 비롯하여 전문 소매점과 백화점,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거의 사라진 면세점 등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반면 온라인 무점포 판매점과 자동 판매점 그리고 슈퍼마켓 등은 오히려 호조를 보였습니다.
또 상품별로는 승용차와 가전제품 등 내구재 판매가 호조를 보인 반면 의복과 신발, 가방 등 준내구재 판매는 타격이 컸으며 비내구재 화장품과 차량용로는 큰 폭의 판매 감소를 보인 반면 의약품과 음식료품은 호조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가 소매 판매 업체별로 상품별로 희비가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형태로 차별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승용차와 가전제품 그리고 온라인 택배 판매를 하는 모점품 판매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음식점과 의복, 신발, 가방 등을 판매하는 전문 소매점 등 자영업의 판매 부진이 두드러졌습니다. 근데 이거 네. 재난지원금 나왔을 때 네. 김포에 이 조그만 아울렛이 몇 개가 있는데 찾을 데가 없었어요. 저 아울렛은 됐었어요. 지원이. 네. 찾을 데가 없었어요. 그 조그만 아울렛들이. 그래갖고 이게 다 옷 사러 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김포만 그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울렛은 그래도 조금 이득을 본 것 같아요. 아울렛은 아울렛. 그게 포함이 돼서. 근데 이 신발하고 가방 네. 이런 데는 전문 소매점 등 자영업 판매 부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전문 소매점은 우리 이제 길에 가다 보면 그런 전문 매장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말하는 거고. 메이커 매장. 네. 그리고 아울렛. 네. 아디다스. 그리고 아울렛이 판매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아울렛은 아무리 잘 팔려도 아울렛은 이제 거의 기타에 들어갈 정도로 작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본격적으로 이제 상품별 소매 판매 추이를 보면 제가 이거를 이제 맨 상품별하고 증감률 이거를 그 순위를 좀 이렇게 순위대로 네. 좀 해놨는데 가장 그 마이너스 큰 회사부터 플러스 큰 회사로 큰 업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네. 일단 상품별 소매 판매 추이를 보면 증가세를 보이던 소매 판매액이 올 들어 감소로 반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감률 추이를 보면 소매 판매 둔화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8년 하반기부터 이미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들어 코로나19가 발병한 후에는 일시적으로 급감을 보였지만 5월부터 다시 전년 동월 수준을 상회하면서 회복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때 받을 때가 4월인가요? 4월 정도? 근데 4월에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래서 5월까지 이제 좀 늘어난 걸로. 그리고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부분이죠. 근데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전 2018년 하반기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감소 추이가. 증감률로 봤을 때. 네. 그리고 지금 이 뭐 증감률 이거를 매달 이렇게 지금 찍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기보다는 이제 6개월 이동 평균선을 보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2018년 이때부터 쭉 감소를 하다가 이 겨울에 약간 올라오고 다시 감소를 하는 형태. 근데 이제 상품들이 대체적으로 이 겨울에 잘 팔려서 이 겨울 장사를 하기 위해서 여름을 준비한다라고. 그러니까 겨울에 잘 팔리기 때문에 언제 생산을 하냐면 여름에 생산을 해요. 여름에 생산을 해서 겨울에 판매를 하는 형태로 그렇게 대부분 업체들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증가 추세가 꺾이는 2018년 하반기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이제 약간 그 소비가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네. 왜 그랬을까요? 2018년 하반기 뭐가 있었죠? 그러면 2019년도에는 굉장히 안 좋았던 해라는 거잖아요. 지금 겨울 되기 전에 그냥 거의 다 깔아앉았던 그런 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2018년, 2019년 생각해보면 가계 대출이 좀 많이 늘었거든요. 기록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2018년, 19년에. 그러면 좀 가계 대출이 늘면서 이자나 이런 거를 내야 되니까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뭐 그런 정도. 그래서 집값이 상승했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이 됐다. 그 상관관계는 뭐 인과관계까지 몰라도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이자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자는 2019년도에 이자에 대한 부담감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대출하면 뭐 신용이 좋은 사람은 한 2, 3%, 신용이 좀 안 좋은 사람은 6%까지 또 내니까 금액이 크면 매달 내는 금액이 적어도 한 5, 60에서 100만 원 내외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월급 생활자들은 사실 그 정도면 좀 타격이 있죠, 소비에.
애들 학원도 몇 개를 끊어야 되고 네. 외식을 몇 번 줄여야 되고 아. 네, 타격이 좀 크죠. 큽니다. 네. 상품별 판매액으로 보면 판매액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네. 증가를 하고 있다가 이제 2020년 들어와서 그 감소하는 추세로 가다가 이제 지금 8, 9월 이때쯤이 지금 다시 올라가는 추세선은 올라가는 형태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그다음 보면 이제 판매액의 준내구재가 이제 의복하고 가방, 신발 이런 것들을 준내구재라고 하는데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3% 가량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감소가 그 1, 2, 3월 달에 어마무시하게 감소를 했어요. 증감률을 보면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지는 그러네요.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한 5월, 4, 5월 정도부터 이제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마이너스 상태 증감률은 지금 판매액도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는 그런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준내구재. 근데 이제 준내구재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보면 의복, 가방, 신발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 생활을 할 때 가장 먼저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돈이 없으면 이거부터 안 사고. 네, 이거부터 안 사잖아요. 우리 집은 좀 올해 상반기에 옷을 굉장히 많이 샀는데 그동안 안 사던 거를 그냥 다 올해 상반기에 샀는데 많이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비내구는 음식료품, 의약품 이런 비내구재는 이제 1% 증가를 보였습니다. 준내구재에 비해서는 그래도 선방을 했다라고 보는데 선방을 했다라고 해도 감소 지금 2020년에 판매액은 감소를 했죠. 근데 이제 증감률을 보면 2020년 초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11월부터 2019년 11월, 12월 이때부터 좀 증가를 하다가 갑자기 3월, 4월부터 이렇게 맞죠? 네. 예, 네. 그때부터 이렇게 쑥 가라앉는. 근데 이제 음식료품, 의약품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19 생기고 네. 나서 우리 아들들이 병원에 안 가. 아, 맞아요. 우리 아이들도 병원에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한 3-4번은 병원을 가야 되는데 우리 애들도 한 3-4번은 가야 되고 근데 병원에 안 가. 감기도 안 걸렸어. 집에만 있어서 그런가? 그 마스크하고 손 씻는 게 아주 효과적이에요. 네,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감기도 안 걸리고 코로나도 안 걸리고. 그래서 병원에 안 가다 보니까 의약품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음식료는 왜 감소? 이게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뒤에 또 이제 음식료만 따로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비내구재는 증가를 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 1%만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전체적인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내구재 와 이게 저는 보고 나서 굉장히 깜짝 놀랐죠? 네, 깜짝 놀랐어요. 내구재가 왜 올라가지? 내구재가 뭔지 알아요? 내구재 그 자동차 아니에요? 냉장고, 가전제품. 가전제품 이런 거 노트북. 근데 가전제품은 늘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집에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저거 그 재난지원금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런 가전제품에 네네 그런 왜 LG 그 매장 베스트샵 이런 네. 매장 있잖아요. 거기서 쓸 수 있었어요. 이게 딱 하나 냉장고 네. 딱 지르고 아. 돈 투자해가지고. 베스트샵이 대기업계 아니지. 그러니까 거기서는 쓸 수 있더라고. 그렇구나. 아깝다. 씨. 아깝다. 그래서 이번에 냉장고, 뭐 TV 많이 바꾸셨더라고. 아니 이거 몰랐다. 230만 원 정도 주고 사는데 노트북. 아 그거 재난지원 녹였어야 되는데 못 녹였네. 여하간. 자 내구재 판매, 자동차 판매 호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보면 자동차가 호조일 수밖에 없는 게 버스 타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자가용을 많이 탔거든. 그렇다고 차를 사요? 아니 버스 타기 무섭다고 차를 사요? 아니 왜냐면 이제 차도 네. 바꾸고 이런 핑계로. 핑계로 마누라한테 말을 못하고 있다가 난 출퇴근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차가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 특히나 현대기아가 많이 이번에 팔렸다라고. 이번에 뭐 그랜저하고 저 카니발 둘 다 뭐 역대급으로 많이 팔렸더라고요. 카니발. 현대차가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그건 아니었을 현대차는 안 됐죠. 예, 안 되는데 그걸 다른 그거 곳에 사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쓰는데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30만 원을 줄일 수가 있어. 그럼 30만 원이 남는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차를 사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 30만 그 원으로. 너무 아니. 비약이 심한 것 같은데 30만 원 때문에 아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차 할인해줘도 네. 4, 50만 원이지. 아 그렇죠 그렇죠. 뭐 100만 원, 200만 원 안 해주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재난지원금을 쓴 걸 차에 썼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통계잖아. 아, 그냥 통계잖아. 그냥 통계인데 대박이에요.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지. 재난지원금으로 차를 살 수가 없잖아. 이거부터 소장님이 그러지 않았나? 뭐 네, 주식값이만 그렇죠 그렇죠. 차량이 보면 부동산이랑 주식 그 웰스 네. 이펙트로 오른 거지. 작은 차들이 아니라 그 좋은 고급차, 좋은 차들 3천만 원 이상 대형차로 이제 판매가 증가한 거여서 아마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 자, 뭐 이번에 난 카니발 나오고 나서 내심 참 실망을 많이 했는데. 그 신차 효과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신차가 나오면 빡 그때까지 응. 개기고 있다가 사던 사람들이 확 지른 게 증가로 나오는 게 있지. 차 같은 경우. 근데 차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내부자 전체 중에서. 맞아. 자, 상품별 소매 판매 증감률 추이를 보겠습니다. 상품별 이제 증감률에서 감소가 가장 컸던 게 신발 가방. 이쪽이 감소가 굉장히 컸더라고요. 이게 보면 그 의복하고 신발 가방을 보면 의복이 마이너스 18%, 신발 가방이 마이너스 22% 판매 감소를 했고 화장품 판매가 마이너스 16%. 이게 이제 외국 관광객들이 오면 화장품을 굉장히 많이 사는데 이게 이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리고 제 주위에 보면 여자들이 화장을 안 해. 맞아요. 그렇죠. 마스크 마스크. 가리니까. 그거 너무 네. 저 진짜 맨날 화장하다는데 이제 학교 갈 때 화장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신고 마스크? 마스크 끼고 안경 끼고 학교 이렇게 가서 마스크 한 번도 안 벗고 다시 그냥 와서 이렇게 하고. 근데 남자들은 면도를 안 해. 가려진다. 가려지니까 면도를 안 하더라고. 근데 면도를 한 번 안 해봤더니 마스크에 자꾸 걸려갖고. 막 뜯어져 마스크. 그러니까 별로 안 좋던데. 여간 신발 가방이 감소율이 가장 크고 화장품도 감소율이 굉장히 크고 의복 이쪽도 보면 감소율이 굉장히 커졌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서 가장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싹 줄여버린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감소폭이 컸던 게 차량 연료. 차량 연료. 잘 안 타니까.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차 갖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채택도 많이 했어요. 제트를 많이 해서. 또 저기 여행 주말에 못 나가잖아. 여행을 못 가고. 장거리를 못 뛰는. 그렇죠, 그렇죠. 네, 장거리를 못 뛰어서. 그래서 이제 차량 연료도 내려가 있는 상태. 차량 연료는 마이너스 5% 감소를 했고 통신기기 컴퓨터는 마이너스 4% 판매 감소를 했는데 통신기기 컴퓨터는 재택이나 이런 이게 핸드폰만 하는 거죠. 네, 핸드폰. 핸드폰은 많이 안 바꿨을 거 아니야. 컴퓨터도 있어요. 다 합쳤는데 그러니까 타블렛 있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쳤을 텐데 근데 핸드폰이 여기서는 크게 작용하잖아. 핸드폰 교체 주기가 왔는데 갤럭시 S 걔가 망했잖아. 그래서 감소를 많이 했고 막 여기 보면 통신기기는 이렇게 주기가 있잖아. 네. 2년 교체 주기. 와 16년 18년. 그러니까 새로운 폰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도 지금 2020년 이때쯤에 한번 50폰 여기 올 되는데 켜야 되는데 켜야 되는데 지금 S20인가 걔가 안 튄 거야. LG가 좀 틀어주지. 그렇고 이제 서정 문구는 그나마 선방을 했어요. 지금을 보면 수능은 봐야 되니까. 수능은 봐야 되나? 문구 여기에 무슨 뭐 장난감 이런 게 포함되어 있지 않나? 아니 왕구랑 다르다. 오락 그런 거 같걸요. 장난감. 그래서 이쪽이 그 감소폭이 서정 문구는 감소폭이 좀 줄었던 게 이제 집에서 책을 많이 보셨나요? 봐야지 하고 일단 봐야지. 봐야지 책이 하고. 있구나 하고. 치고. 구매는 해놓고 그렇지. 항상 저도 학습지 사모다 보면 처음에서 한 10페이지만 까먹고. 한국 숙제도 맨날 구석기 시대만 딱 까먹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음식료품 이 감소폭이 거의 없이 증감률을 보면 상승을 했고 의약품은 엄청 상승을 했어요. 뭐 마스크하고 이런 거 많이 사니까. 마스크가 의약품 쪽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패션은 아니잖아. 요즘 패션도 많이 나와서. 근데 아. 2019년도에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이때는 중국발. 미세먼지. 그 KF 그런 게 나와서 확실히 이거 된 게 2018년 19년이에요. 지금 돌아다니는 게 KF 그게 2018년 그러니까 2017년에 우리 정부 바뀐 다음에 그
그때 그 KF라는 규격이 생겼다고 하더라고. 그 생산이 돼서 풀리기 시작한 게 2019년인 거야. 그래서 음식료하고 의약품은 7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6% 판매 호조고 가전제품은 10%. 가전제품이 이제 많이 상승을 했던 이 시기를 보면 뭐 골고루 상승을 했어요 계속. 골고루 상승을 했고 지금 이게 가전제품이 또 밥솥이 많이 팔렸다는 얘기도 하고. 집에서 밥을 많이 해 먹어요. 가전제품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워낙 많아요. 뭐가 특별히 많이 팔려서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밥솥이 많이 팔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밥솥도 밥솥도. 상품별로 봐야 되는데. 네. 그런 통계가 되게 빨리 나온다. 우리나라 통계. 2020년 지금인데 2020년 이게 상반기. 상반기까지 다 나온 거잖아요. 로데이터는 거의 대부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집계해서 근데 그게 레포트를 만들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매출만 그렇지. 들어가는 거지 항목별로 이게 안 들어가. 네. 그럼 이건 가게별 매출이겠네. 이 업종 아마 이게 뭐 표본으로 해가지고 추산을 하는 걸 거예요. 전체 전수, 실제 전수가 아니라. 때려주기는 불가능할 테니까. 그리고 가장 많이 증가한 게 오락 취미 용품입니다. 이거 보면 닌텐도 스위치? 닌텐도 살 스위치 수가 없어. 우리 애들 저 다이어트 시키려고 이거 하는 거 있잖아.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구할 수가 없어. 내가 플레이스테이션도 모션 이게 있잖아요. 게임 그걸 샀어. 사고 한 2달 동안 와이프랑 둘이서 땀방울 흘리면서 했다. 재미없어 이제. 각종 홈트 이런 건 다 네. 들어가네. 네. 그리고 오락 취미가 12% 넘는 판매 증가를 했고 승용차가 뉴그랜저 신차 출시 효과로 해서 전년동기 대비 19% 증가를 했어요. 기타 부분에 내구재하고 준내구재 그리고 비내구재 이렇게 기타 지금 아까 봤던 그런 상품 말고 기타에 보면 이제 내구재가 굉장히 많이 증가, 기타도 내구재가 많이 증가를 했고 이제 준내구재는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비내구재는 약간 이제 스테이블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 내구재 기타에서도 내구재가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것이 색다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구재는 대체적으로 대기업이 생산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가구는 물론 대기업은 아니겠지만. 가구, 큰 것들. 인테리어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그치, 때. 그치. 그럼 그치, 거기 그치, 하면서 그치. 가구, 뭐 싱크대 뭐 이런 거 그런 거 다 내고잖아. 식탁 그치, 맞아. 그런 거 한 번씩 다 싹 바꾸는 경우가 많았거든. 우리 집은 아예 올소리를 했지. 상대방만 소리 들이면. 그래서 내구재도 많이 했고 인테리어 장사 엄청 잘해. 이제 업태별 소매 판매 추이 이 업태별을 봐야 실질적으로 이제 자영업자들이 진짜 이번에 선방을 했는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올 7월까지 음식점 포함 소매 판매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 0.1% 가량 감소. 그러니까 마이너스 0.1% 감소했다는 건 감소를 안 했다고 봐야 되고 엄청 선방한 거지. 엄청 선방했다고 봐야 돼. 근데 음식점을 포함한 이건데 이제 음식점이라는 게 약간 애매하잖아요. 먹는 건 사람이 뭐 인구가 줄지 않았으니까 먹는 거 먹을 거 아니야. 어디가 많이 팔리는지가 중요할 거 아니야. 그치. 자세히 봐야지. 면세점. 이제 가장 타격을 받은 게 면세점이죠. 이건 뭐 그 그치. 이거 뭐 빼박이지 빼박. 잘 나가던 면세점들이 이거 굉장히 들어가기 힘들었던 게 면세점인데 그러니까 이거 입찰한다고 막 맞아. 몇 조씩 쓰고 막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30%가량 급감했다는 외국인 관광객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거죠. 외국인 관광객이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야 면세점으로 그러니까. 갈 거 아니에요. 맞는데 비행기가 안 뜨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뭐 상황이죠. 그래서 요새 그런 거 나왔다며 외국에 싱가포르 같은데 싱가포르 항공에서 뭐 일본 항공에서 비행기를 타 그리고 몇 시간을 돌아 맞아. 다시 돌아와 그러면서 면세점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면세점 오. 싱가포르 뭐 이런 요번에 이런 데서 우리 나왔다고 하더라고. 한국 관광공사에서 했던 게 제주도를 오고 음. 떨어지지 않고 착륙하지 않고 제주도가. 제주도만 딱 돌고 다시 오는. 근데 그 행사가 뭐였 나도 몰랐는데 30몇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대만인가 그게 몰랐는데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비행기를 네. 탔죠. 네. 다 이게 코로나 끝나고 이제 한국행 비행기를 살 수 있는 이번에 그냥 왔다 왔다 간 그냥 거고 다시 탈 수 있는. 다시 살 수 있는 티켓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 땡겼구나. 네. 그래서 이제 올 사람이 이미 비행기 티켓을 갖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5천으로 취소됐을 때 다 티켓 갖고 보여주는 네. 거구나. 이게 내가 들은 게 그런 짓을 한 게 매출도 매출인데 기름이 있잖아.
비행기용 기름은 안 쓰고 쟁여두면은 비행기가 망가진다는 거야. 아. 걔들이 상하는지 비행기가 망가. 그래서 걔들 일단 사놓은 기름을 어떻게 제껴야 되는 거야.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날아가는지 너무 어떻게 휘발성이 할지 세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기름을 일단 써야 된다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미친 짓을 했대요. 근데 미친 짓이긴 한데 또 장사 잘 됐다. 내가 잘 됐다. 잠깐 팔렸던데 꽉 찼던데 비행기 사진 비행기 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가 봐. 아 그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코로나 끝나면 다시 올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을 자기가 받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때문에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더라. 그리고 그거 또 하나 있어. 조종사들 비행 시간. 조종사들이 비행 안 하고 보내버리면 다음 해 이게 라이센스가 안 된대요. 국제 규격상으로. 그래서 태워야 되는 거야. 무조건 되어야 돼. 그래야지 걔네가 다른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야. 비행기를 몰고. 아 복잡하더라고. 그러네. 여면서 정말 안타깝고요. 백화점도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뭐 재난지원금에서 빠졌으니까 백화점은 그래서 감소를 한 건지 백화점 갈 일이 거의 없죠 이제. 제가 보기엔 백화점 갈 일, 백화점 잘 돼요, 근데 다시. 그래요? 요즘엔 다시. 여기 다시 이렇게 좀 반등을 하네요. 어쨌든 세일을 하거든. 그리고 백화점도 마이너스 12% 감소를 보였고 백화점 세일. 그리고 이번에 추석 선물 세트 이런 것도 많이 팔렸다면 백화점에서. 백화점들이 이번에 반동을 많이 했다. 이번 많이 바뀐 모양이다. 자, 음식점. 이게 음식점 포함된 건데 음식점만 보면 음식점 이렇게 싹 증감률이 깔아앉았잖아요. 여기 좀 확실히 계절 요인이 있긴 있네요. 네. 근데 증감률을 보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오다가 깔아앉은. 연초에 항상 줄어. 이거 다이어트 때문에. 그다음 연말에 막년에 하면서 아 이게 새해니까 다시 헬스도 그러니까 등록하고 음식도 줄이고. 그래 그거 완전히 그냥 규칙적이잖아. 그러네요. 봄에 다들 줄이네. 확 줄어. 그럴 수 있겠다. 여자들은 이제 노출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아 여름 되니까 여름 대비해가지고. 다이어트 대비하고 좀 다이어트. 해가지고. 요거 반대겠네. 헬스장.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전문 소매점. 아까 말씀하셨던 전문 소매점. 근데 전문 소매점도 마이너스 10% 가량 감소를 타격이 컸다라고 얘기를 하고. 했다가 다 그래도 올라는 오네요. 네. 통계는 없지만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숙박업 등도 타격이 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문 소매점은 19년부터 쭉 감소 추세예요. 19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전문이 아닌 비전문 옷을 동대문 가서 사서 입는 인터넷으로 많이 네. 올라갔어요. 전문 소매점이 그래서 되게 백화점으로 들어가든지 빠진지. 백화점에 들어가든지 인터넷으로 요즘 하든지 다 인터넷으로. 그 임대료도 비싸고 사람들이 거기서 안 사니까 그런다고 하더라고. 근데 인터넷에서 사는 건 약간 좀 불안감이 있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가서 입어보고 사는 거야. 가서 가서 입어보고 이거 괜찮네 보고 그러고 사는 거야. 인터넷에 훨씬 품명을 찍어 와서 산다고. 찍고 와가지고. 또 이제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이즈를 수치로 다 이제 알고 있으니까 뭐 가슴 둘레나 허리 둘레나 허벅지 둘레 수치를 보고 사이즈표 확인해서 사면 거의 실패 확률이 없죠. 리뷰도 많이 그치. 올라오니까. 리뷰합니다. 옷의 세계는 나는 알 수가 없어. 하더라고. 그렇군요. 자, 대형마트는 뭐 증감률은 스테이블한데 어떻게 보면 대형마트가 계속적으로 위기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렇죠. 위기설이 나오고 하면서 계속 감소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판매 지수를 보면 그닥 크게 감소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뭐 그렇게 위기설을 계속 얘기를 하는지. 아니, 뭐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다가 이제 증가세가 둔화되고. 그러니까 그 유통업체들을 보면 온라인. 이 대형 마트가 있고 백화점이 있고 그다음에 편의점이 있어요. 이거를 보통 유통 큰 업체들이 다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수익이 그래도 좋은 데가 편의점, 그리고 좋은 데가 백화점. 그다음에 대형 마트는 마이너스. 수익이 안 나요. 여기는 사실상 이제 매출액은 여기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워낙 싸게 팔다 보니까 그 수익률이 안 좋아요. 편의점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근데 2015년부터 증감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편의점도 이게 좀 개혁을 해야 돼요. 편의점 제가 봤을 때는 좀. 근데 매출을 보면 매출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추세선을 보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여름에는 장사가 잘 되고 겨울에 장사가 안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나 봐요. 나와서 맥주 먹잖아. 맥주 먹고 그래요. 여름엔 앞에 나와서 맥주 물, 먹고. 음료 뭐 이런 거 파는 게 하겠죠. 아이스크림. 음료가 많겠구나. 담배가 일단 제일 크대요. 편의점에서는 가장 큰 게 담배. 그러니까 담배를 사러 가서 다른 걸 사게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담배 사러 맥주도 사고 음료수도 사고.
그래서 담배를 좀 제재를 하면 편의점 거리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감률에서 계속 감소하는 게 이게 편의점이 이게 이제 포화 상태가 된 거죠. 예. 이제 팔릴 수 있는 맥스점에 다 온 거지.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줄어서 그런 것도 있어. 애들이 라면 먹고 이런 애. 학교 끝나면 라면 먹고. 이제 먹을 만큼 먹은 거야. 이 정도는 그냥 완전히 진짜 딱 포화한 거거든. 그렇지. 포화 상태에서 딱 그 수 정도만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그렇네요. 자 슈퍼마켓 잡화점. 이 슈퍼마켓이 요즘 거의 못 보지 않아요? 근데 동네에 그 작은 슈퍼 말고 약간 미디움 그런 거 사이즈 뭐라고 하는 거 있어. 어. 그러니까 그게 좀 요즘에는 많이 그런 생겼어 동네에. 약간 SSM 비슷한 정도 사이즈인데 잡화점 비슷하게 해가지고 많이 팔고 싸고 그래서 우리 동네는 식자재 매장이라고 맞아, 그래. 식자재 매장도 맞아요. 엄청 생겼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마트는 아니야. 근데 마트 가는 길에 있어. 동네 체인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 그 지방에도 내려가 보면 어.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아. 그런 걔네는 보통 이제 부지 같은 거가 이제 약간 외딴 데 있기도 하고 뭐 있다가 없어진 거 같은 공장 부지 같은데 이제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 슈퍼마켓은 10% 할인해 줬잖아요. 언제? 진짜 완전 옛날이야. 아우 언제 안 나는 거 안 나. 전 몰라요 아예. 내가 구민학교 때 100원짜리 가져가면 10원 주고 뭐 그런 슈퍼가 그런 있었어. 슈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슈퍼마켓이 원래 그래서 슈퍼마켓을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100원짜리 가져가면 90원이었어. 아예 90원에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90원 안 갖고 다니까 이제 100원을 주면 90원을 주는데 90원을 가져가기 싫으면 10원짜리 껌 하나를 가져가라고 이런 식의 이제 그게 있었지. 껌 하나 10원짜리 낮게 풍선껌이 있었거든. 그게 80년대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 갑자기 슈퍼마켓이 나와서 구멍가게는 그런 걸 못 하는데 그치. 그때 이제 대기업 체인 비슷한 거니까 약간 중간중간 우리가 슈퍼마켓이라고 부르는 거 그냥 동네 가게만 그런 데가 이제 그런 식으로 장사를 했었죠. 근데 이제 이것이 판매 지수로 보면 쭉 그냥 스테이블한데 이번에 이게 2019년도에 감소를 했다가 2020년도에 증가를 했어요. 2019년에 뭔 일이 있었던 거야? 감소해서 증가를 했어요. 뭐 여기도 겨울에는 장사 안 되고 뭐 봄에 장사가 잘 되는 형태로 왔다 갔다 하는데 큰 체인 같은 거 하나 적었나? 이게 훅 꺼지지. 2019년도에 훅 꺼졌어요. 근데 올해는 증가를 했고 한 6% 판매 증가가 기록됐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수용차 판매점 연료점. 요즘 주유소 하나 거죠? 그러신 것 같아요. 말 자체가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자동 판매. 이거 보면은 굉장히 그 2020년도에 쭉 상승을 하는 형태로. 근데 아까도 계속 보지만 우리 19년도에 뭔 일이 있었던 거야. 19년도는 계속 깔았네. 쭉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도 매출 지수도 판매 지수도 계속 올라가는 형태로 그닥 크게 어렵지 않은 상황인데 요즘 차가 많이 막힌다라는 생각은 오늘 많이 막히더라고요. 난 맨날 전철 타고 다녀서 그런가? 지하로 다녀서 그런가? 이게 지금 주유소인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합쳐놓은 거야. 자동차 판매하고 자동차 판매는 주유하고. 자동차 그- 판매라는 게 판매- 대리점? 어, 그냥 차? 그냥 차 판매. 근데 이거는. 그냥 내구재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어쨌든 뭐. 이렇게 나눠놓으셨고 무점포 소매점 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판매 지수는 판매 지수 보면 뭐 15년부터 쫙 해서 15년에서 2020년 되면 더블이 되버린 거예요. 형태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기에 가장 크게 증가를 했죠. 거의 20% 가량 판매 증가를 기록했는데 2019년도에는 스테이블하네. 여기는 스테이블하네요. 증감률이 스테이블하다는 것도 웃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 내외. 그때 얘네들 무슨 가격 경쟁 같은 거 심하게 했나? 소매 이쪽에서? 막 가격 경쟁 그냥 똑같이 팔아도 얘들 쿠팡이랑 여기랑 이렇게 가격 경쟁 같은 거를 무지하게 치킨 게임을 심하게 해가지고 이게 액수 기준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19년 하반기에 이렇게 깔아앉았다가 2020년도에 쭉 다시 올라가는 증감률이 굉장히 보면은 무점포가 계속 증가하는데 저는 이제 다시 오프라인 판매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점포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상당히 접근하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면 이 글을 읽기가 힘들어져. 아니 그 정도면 지금도 아예 못 살고 앞으로도 못 사.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60이 넘어가면
약간 이제 사람이 그리워서 이런 오프라인을 찾지 않을까. 그래서 동네 상권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때쯤 되면 동네 상권이라는 게 없을 거야. 마트 이런 데 안 가면은 제가 하고 싶은 사업이 그런 거거든. 대신해 주는 거예요. 대신에. 근데 그 헬스케어네.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는 사실 이제 그런 판매 패턴 자체를 다 알고리즘으로 분석을 해서 자동 구매 이제 이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소장님께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주셨어요. 올 들어 코로나19 발병으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면서 큰 폭의 소비 감소가 우려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 생각만큼 타격이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승용차와 가전제품 그리고 온라인 판매를 하는 무점포 판매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음식점과 의복, 신발, 가방 등을 판매하는 전문 소매점 등 자영업의 판매 부진이 두드러졌습니다. 4월부터 14조 원이 넘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대부분이 가전제품 등 내구재 구입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자영업자들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8월부터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2차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영업활동이 제한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8조 원 규모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1차 지원금 때처럼 자영업자들에게는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소장님께서 생각하는 것은 내구재 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비내구재 그 자영업자들은 이렇게 혜택을 못 받다라고 결론을 내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생각을 해보면 외식하는 것도 두렵잖아요 요즘. 그래서 식당에서 밥 안 먹으려고 하지 마스크 이렇게 내리고 한다는 게 내구재 구입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거는 이제 시간이 좀 더 있으면 리포트가 싹 나올 텐데. 그렇죠. 자영업자 카드로 긁었을 거 아니야. 음, 그 긁은 매장이 어디냐로 따지면은 맞아. 싹 나올 건데 아직 그건 여기까지는 없는 것 같아. 음. 이제 그거 서로 통계 주고 서로 이제 주장하겠지. 도움 안 된다는 척하고 도움했어야 된다는 척하고. 근데 이 통계는 어차피 빼박으로 나오거든. 전수로. 그거 왜 아직까지 얘기 안 하는지 몰라. 별로 효과가 안 좋았나? 그랬을 수도 있지. 이거 나오면은 이제 그건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대부분이 가전제품에 세웠다는 생각 안 해. 왜 대부분이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어떻게 대부분이야? 나는 안 샀는데? 저도 안 샀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안 있는데 소장님이 본 거는 전체 이거에서 내구재가 증가된 걸로 봤으니까 금액 비중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지. 통계적으로. 난 그 해석이 훨씬 맞다고 생각해. 주식값이 많이 올라가고 신차가 나와서 쌀을 많이 산 거야. 근데 이게 내구재로 퉁쳐져 있으니까. 근데 주식이 지금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주식도 원래 타격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 바닥다가 이렇게 올라서 예. 회복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마침 신차가 나왔잖아. 초기에 많이 떨어지고 이제 그 그런 사람 많아요. 경기 부양한다고 주위에서도 주식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요즘. 여기 영 아니 영. 맨날 저 아저씨는 마이너스 손이고. 마이너스 손이고. 근데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때려 넣어가지고 이게 쫙 올랐으니까 그때 팔고 이거 내구재 쪽으로 산 사람들은 많을 수 있지. 그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치. 또 어쨌든 부자 된 거 같잖아. 마지막으로 이거 K 드라마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가장 음. 많이 팔린 게 K 드라마. K 드라마가 뭐야?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에서 진짜 많이 예. 안은영. 안은영 뭐 사랑의 불시착, 사랑의 사이버 불시착이에요. 있잖아. 아 그런 게 다 넷플릭스에서 한 거예요? 예. 그 TVN인데 넷플릭스로 그걸 나 넘겨줬어요. 물론 오다 보니까 안은영 보건교사. 요즘 뭐 그 외국에 1988도 응답하라 1988도 많이 봤다고 그러더라고. 아까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우리나라 거가 많이 나갔다고. 많이 나갔어요. K 콘텐츠 그리고 K 드라마도 있지, K 이제 음악도 있지. 이쪽은 뷰티까지 K 뷰티가 있는데 우리가 게임은 K 게임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게임에 K 붙으면 누가 게임을 해? 근데 많이 팔리죠. 네, 근데 그래서 자료를 이게 이제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라는 데서 2019년도에 그러니까 2020년 7월 2일 날 레포트를 냈는데 이게 2019년 콘텐츠. 근데 2019년 콘텐츠 산업에 이 자료는 또 2018년도 기준이에요. 뭐 19년 2020년 오면서 이제 많이 바뀌었죠. 지금 뭐냐 우리 블랙핑크라고 우리 핑크 아니야 핑크. 블랙핑크하고 우리 BTS하고 굉장히 난 굉장히 나는 최근에 봤어요. 최근에 뭐 그러려니 근데 최근에 봤는데 와 진짜 대단하게 대단하더라고요. 조회수가 매력이 대단하고 근데 이제 이 콘텐츠 진흥원에 대해서 조사한 걸 보면 수출에서 게임이 6조 4천억이에요. 6조 4천억. 수출이.
게임 시장 자체가 크니까. 예. 우리나라 게임을 수출한 게 이 정도라는 거죠. 근데 음악은 2018년도니까 기준이 다르겠지만 5,600억 정도인데 이거는 6조잖아요. 6조. 게임이 또 한 가지가 장점이 뭐냐면 게임에 이 캐릭터 산업들이 또 있더라고요. 게임 캐릭터들 산업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자료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우리가 게임이 진짜 많이 파는구나. 이 만화가 이제 요즘 좀 이제 그 많이 또 판매가 된다고 수출이 된다고. 웹툰이라는 시스템이 우리나라 거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웹툰은 기다리면은 무료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항상 감질만 나게 이렇게 조금씩. 근데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이게 웹툰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판은 수출이 좀 부진해요. 근데 내수는 출판도 괜찮아요. 내수는 출판. 그리고 이 방송 쪽이 내수는 괜찮은데 19조 정도 되는데 이게 수출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방송 지금 많이 수출한다고 저는 생각을 그러니까 하는데 이제 드러나는 건 그런데 그게 실제적인 이제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러니까 많이 팔리긴 하는데 규모는 크지 않다. 근데 이게 아마 방송의 저 매출이 광고 매출이 포함돼 있을 거예요. 광고는 밑에 있어요. 아니 밑에 있는데 아마 저게 방송 매출이 광고 매출이 포함돼 있을 거예요. 이게 그 여러 군데서 이제 통계를 가져오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딱 그 무자르듯이 구분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겹쳐 있거나 그 콘텐츠진흥원에서 발견한 이거를 일반 발표용으로 봤는데 이 결론은 이거지만은 뒤에 부수적으로 어떻게 조사했다라는 건 어마무시하게 많아갖고 이렇게 폭이 다더가지 이것만 보면 돼. 근데 이제 사업체 수를 봤어요. 콘텐츠 사업체 수를 보면 음악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체가. 중소 기획사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망했는데도 엄청 많더라고요. 음악이 많고 게임은 아니 음악은 사업체가 36,000개인데 종사자가 76,000이야? 네. 2명씩 이름만 올려놓고 그냥 가수 개인이 하나씩 매니저 하나. 매니저 하나 자기 한 명 하나. 그리고 게임은 그 업체 수는 많지 않죠. 네. 근데 게임은 업체 수보다 아니 전 이것도 그렇게 많은 거죠. 그렇지, 많은 개인의 거지. 가짜가 있는 거죠. 많은 거야. 사실 게임을 컨텐츠 산업이라고 놓으면 안 돼. IT 이게 산업이. 게임이 저거 막 앱 개발자 이런 게 개인 한 사람들도 여기 회사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거 사업체로 콘텐츠 들어가니까. 솔직히 콘텐츠 진흥원에서는 게임은 빠져야 된다고. 근데 구찌가 워낙 커서 그러니까 다 진행 하나로 늘려고 하는 건데 게임이 이게 어떻게 음. 그거냐? 차라리 2차 콘텐츠지. 차라리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놔야 된다고. IT의 꽃이죠. 어떻게 보면. IT예요 얘는 그냥. 네, IT의 꽃이죠. 영화 쪽은 좀 이 회사가 지금 보면 3,000군데죠. 사업체를 이거 그냥 사업자 등록증만 개수를 셌나? 영업사가 3,100 개야? 헐리우드도 이렇게 안 되겠다. 영화 관련 업체는 그냥 다 받아놓는 거구만. 인력 파견 업체까지. 출판은 종사자 봐봐. 좀 어마무시해. 이거 작은 거예요, 따지고. 그래. 출판하는 사람이 18만. 이게 문제집까지 다 출판.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교과서 문제집 다 들어가. 그럼 이 신문까지 들어가겠죠? 신문은 아니야. 언론은 빠지나? 신문은 출판이 안 출판이 들어가는 것 아니지.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얼친구로 계 신문 아니야?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가장 크게 놀랐던 건 그냥 게임이 6조나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게임 아니면은 뭐 되고 있는 것처럼 안 보니까 갖다 잡아온 거야. 콘텐츠 나가말이 할 때. 근데 이제 이 게임은 실제로 게임을 하는 거지. 네. 국가 브랜드 상승은 아무 그게 저 사람 게임인지 잘 모르지. 네. 어디가 뭔지 알고 그냥 하나 재밌으면 하고. 근데 이제 영화나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한다고. 지금 한글이라든가 이런 거 배우는 사람이 엄청 많아졌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인도는 제2외국어로 한국어로. 네. 우리가 인도가 뭐 중국어가 뭘 하나 빼고 중국어를 빼고. 한국어로. 중국. 머리석은 선택 아니고. 고생하겠어요. 배운 애들만 고생하고. 한국어 선생으로 인도네시아 가면은 장사 잘해요. 그리고 지금 한국어 선생님들이 모자라갖고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인구가 3억인데 브라질도 그렇고 좋은 생각인데. 한국어 선생님 지금 굉장히 모자라. 한국의 청년들을 보내자는 소리 나오겠네.
할 줄 아는 건 한국어니까 영어를 못하니까. 한국어는 인도가 문제야. 한국어는 그러니까 인도가 못하네. 인도가 어제 문제야. 가서 이게 사과가 사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과가 근데 뭔지 모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있잖아 원어민 교사. 네이티브 네. 스피커로 가면 되지. 한국어만 하는 그런 원어민 원어민. 교사. 근데 한국어를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어. 자, 그래도 이걸 한 줄로 요약해 주세요. 이거 왜 요약? 아니 나는 게임이 많다. 게임이 대박이다. 게임이 대박이다. 지금 더 커졌을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 동안에 그리고 컨텐츠 산업이 더안 커졌을 수도 있어요. 아니 2014년부터 지금까지 2018년도까지 거의 20몇 %씩 계속 성장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런 걸로 해서 컨텐츠 산업이 많이 진행된다고 하여 김봉윤 신님께서 컨텐츠 진흥의 자료를 찾아보니 야 게임이 크구나. 네. 아, 오케이. 음악보다 게임이 크구나. 네, 좋은 자료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코로나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토론의 시간을 가져보시죠. 자, 게스트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이 정책 그냥 풀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풀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풀고 사는 대신에 그 와중에도 법을 어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거짓말 해가지고 막 이렇게 퍼뜨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진짜 심해져야지 사람들이 무섭다 하고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재난지원금이 어쩌고 뭐 소용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 하겠죠. 일단 장사를 해야 재난지원금이고 뭐고 장사를 해서 돌려줘야지 먹고 사는데 지금 나 보면 이제 장사 안 돼가지고 이제 접는 데가 이제 눈에 시작한단 말이야. 이번 코로나 때문에 폐업합니다. 그게 되게 많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면은 그 빈자리에 다시 누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렇지. 뭐 어차피 자영업자 과잉이니까 이 판에 정리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뭐 마음이 편한데 이게 지금 마음 편한 상황이 아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딴 걸로 재편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망해버리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자영업을 관두고 딴 데 취직을 하는 식으로 들어가야면 되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뭐 통계가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일단 관두고 뭐 하겠어. 또 다른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더 영세해지고 더 안 된단 말이지. 그러면은 더 영세하다고 일단 뭐가 돌아가는 기미가 있어야 그 사람이 다시 창업을 할 거 아니야. 그 사람 그때까지 어떻게 버텨?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든지. 그러니까 나는 자영업자를 지원해 주는 게 재난지원금 준다고 지금 될 일이 아니에요. 어차피 사람들이 그 정책을 하면서 재난지원금을 줘봤자 그 사람들이 그 다음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아예 자영업자들을 싹다 모아놓고 야 니네 일로 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거야 진짜로. 니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폐업한 사람 다 한번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뭐 설문조사를 하든지 그러면 이제 뭐 대체 뭐 얼마가 필요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폐업한 사람들의 무슨 뭐 애들이나 이런 애들한테 뭐 학비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국가에 내야 되는 이런 거라도 좀 어떻게 좀 심하게 쳐주든가 뭐 차비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바우처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살게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 사람의 업을 지원을 못 해줄 거면은 생활을 지원을 해서 이 사람이 다른 업을 찾든 취직을 하든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실업급여나 이딴 거에 그거에 무슨 편에 서가지고 너 뭐 고용보험을 안 했으니까 안 돼.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냥 그렇게라도 얘기를 하고 이 짓을 하든가. 어? 돈 주네만 해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렇게 따지면 이제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자영업자만 사람이잖아. 나도 줘라. 야 그럼 다 손들어봐 지금. 다 와봐. 얼마나 보자 그래 보자. 그럼 소득 줄어든 사람 다 갖고 와보라고. 은행 잔고 갖고 와보라고. 다 와서 동사무소에 네 계좌를 갖고 와서 신청을 해. 그럼 그걸 전산으로 다 인정을 받아. 그럼 안다고 이게 몇 등급 피해자인지 1등급 피해자, 2등급, 3등급, 4등급. 나는 뭐 X등 나는 오히려 좋아졌지. 따지고 보면 쭉 있잖아요. 지금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라가 아닌데 싸우느라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우리 집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아내야. 왜? 아니 그런 심정적인 피해가 아니고 심정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 아내가 이제 우편을 이제 배달하는 너무 많아져갖고 아 그러네. 네, 너무 많아져갖고 근데 이제 이게 그럼 그런 데서 채용을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 직원이잖아. 직원이니까 이 건수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직원이 월급인데 너무 많아져. 등기도 많아지고 막 택배도 많아지고. 진짜 그러고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자영업자들 지금 택배 그거 망한 사람들 다 택배 한다며. 지금 그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거기밖에 없다며. 거기밖에. 진짜. 이번에 진짜 배달의 민족. 진짜로 많고 이 추석 끝나고 나서 어마무시하게 많아갖고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지금 그 동네에 택배하는 아줌마들이 2명이서 이제 그 택배 회사에는 혼자 등록을 하고 2명이서 이제 일을 나눠서 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아파트가 1500세대 정도 되는데 우리 아파트만 해도
굉장히 많이 한다고 얘기해요. 요즘 너무 많아졌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영업이 다 붕괴되고 네, 그러니까 붕괴된 자영업이 새로운 유통, 신유통 라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먹고 살 수 있다면 뭐 그것도 나쁜 것 같진 않아. 제조업, 유통업, 소비층 이렇게 해가지고 계층이 나눠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면은 먹고 사는데 지금 그러니까 딴 데서 지금 직원을 뽑을 때가 아니라 우정국에서 빨리 사람들 뽑아야 돼. 아까 임시직으로라 뭐라든지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풀 뽑을 게 아니고 필요한데 가서 그럼 이번에 그냥 전국 이 나라 전체의 유통 라인 체계를 이번에 좀 개혁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밀어 넣으면은 차라리 그냥 전환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봤듯이 무정복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쪽은 증가를 한다고 보는 거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또 문제겠죠. 끝난다고 해도 그거는 남아서 계속 돌 그러니까 거라고 양이 그 정도로 이제 되느냐가 이제 문제거든요. 난 계속 될 거라고 봐요.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이번에 온라인의 맛을 봤거든. 맛이 편하구나. 일단 아까 오면서 생각이 든 게 이제 온라인은 우리 또 많이 했던 게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온라인 교육. 그러니까 학교를 굳이 갈 필요가 있나? 싸강. 싸당. 싸강 열심히.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근데 이제 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이제 그 학원이라든가 이런 그 학교라든가 좀 약간 강의를 잘 하시는 분들의 강의는 한정적이잖아요. 네.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그죠? 그거를 이제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약간 이렇게 오픈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좀 더 정보가 많은 사람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거기서 이제 좀 진짜 재미없는 사람들은 다다가리. 도태되고 그렇게 좀 경쟁을 해야 돼. 강의도 그렇게. 네, 경쟁을 해야죠. 그런 사람들의 강의를 바탕으로 못 알아먹는 애들은 네, 대상으로만 네. 오프라인 교육이 생길 수 있어. 네. 그렇죠. 그거 들어도 다 알아듣는 게 아니거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나 이렇게 사회가 점점 더 레이어가 생길 것 같아. 모두가 평등 뭐 일단 이거 없고 이거 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상황 따라 레이어가 생겨가지고 여기 컨트롤하는 정책이랑 여기 컨트롤하는 정책이랑 이게 다르게 나와서 대신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지. 야 나는 1레이어 아니고 2레이어야. 그럼 이 정책에 이걸 받을 거라는 식으로 이걸 해서 이게 변동이 되는 거를 좀 수치로 전산화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런 시대가 오면은 그런 시대가 오고 그 고용 유연성만 좀 잘 정리하면은 이런 사태가 또 벌어졌을 때도 이게 잘 될 것 같거든. 돈 들어갈 때. 어쭙지 않게 막 이번 해보니까 이제 데이터 나오겠죠. 그 데이터 나오면은 내가 한번 가서 뒤져보려고 진짜. 어떻게 들어갔는지. 근데 뭐 설마 그거를 또 구라를 치진 않겠죠. 아마 그럴 거야. 그 같은 데이터 딱 나오면은 정부 발표한 거 있으면 정부가 발표하고 조선일보가 뭐라고 하고 또 나와서 최명근이 뭐라 그러고 백분 토론에서 또 이재명이랑 또 누구랑 또 싸우고 이제 그렇게 한동안 뭐 울고 먹으면서 이제 내년 선거 올 때 되겠죠. 특히나 이 식당 하시는 분들은 너무 세게 맞아갖고.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 나름이긴 한데 그 완전 음식, 숙박, 여행 뭐 이쪽은 이제 특히나 여행은 뭐 여행은 여행은 안 나고 뭐. 가야 되고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이걸 좀 막 이쪽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여행이 강제로 수학여행을 3번씩 막 4번씩 하다가 6번씩 가고 이런 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동안 못 갔다고 해서. 그래서 나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10월달 되고 11월달 되면 원래는 이때가 지자체에서 한창 축제하고 그치. 가을에 그런 거 해가지고 막 관광 버스 무지하게 가고 이럴 때거든요. 좀 풀어라 이거라도 좀. 지금 3월에 꽃장사 할 때부터 작살나가지고 지금까지 그 지방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지금 거의 뭐 근데 어쨌든 자구책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 여행을 조금씩 가. 이제 근데 지금 일본에서 지금 고트 트래블 고추 트랩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많이 보면 생겼죠 또. 그래서 확진자가.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이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확진자가 중요한 한 게 아니잖아. 음. 이제 아니라고. 음. 기준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해야 그러니까 되는 그렇게 설득을 해야지 국민들을. 확진자보다는 사망자의 숫자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방법 많이 알았잖아 이제 진짜로 치료하는 방법. 우리 검사를 조금씩 줄여가지고 숫자를 줄일 수 있잖아. 그러면 검사를 줄이면 숫자를 줄일 수 있으면 그 숫자를 좀 내려가지고 풀 수 있잖아. 그런 다음에 검사를 아예 하지 말아버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발로 들어오는 사람만 해주라고 그냥 지발로 아파서 오는 사람만 해주고 거기서 걸려가지고 실제로 아플지 안 아플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넘어가야 된다는 거지. 대신에 집회 가서 지랄하는 놈들은 병동에 안 넣어주라고 한마디만 하고 그러면 끝날 것 같은데 과연 대통령이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어요. 딱 대통령이 이걸 딱 내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해줘야 돼.
우리 말을 듣고도 할 일은 없잖아. 아니야 편집한 다음에 그래도 나와야 좀 이게 아다리가 맞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그래 오늘 바로 어그로라도 끌지 그래야. 오늘 바로 대통령이가 할 편집을 말 해야겠네. 있습니다. 오늘 썸네일에 바로 편집을 해야겠네.